음. 뭐 대충 써봐. 응. 됐어? 응? 응. 4번, 1번, 5번, 5번. 스프링 노트야 다음 주 화요일까지 채점까지 좀 그 단톡방에다 줬어. 아니 이게 뭘 어디 가는지 모르고 보고 너 기다려봐. 아이고. 아, 그 책을 잃어버렸다고요? 그 책 잃어버렸다고? 냅둬, 뭐. 네, 그래요. 그래서 반 정도 이상만 좀 채워서 갖고 와. 목요일날 채점 부탁해서 내주세요. 오공화이다. 자, 여덟 봅시다. 자, 질문! 몇 번? 21번. 네. 그럼 이거 주제 문장 있어. 찾아봐. 주제 있다. 어디 있을까요? 마지막 문장? 음, 그래도 되고요. 그럼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봐. 내가 자꾸 주제 잡으러 할 때 키워드, 이 글은 뭐에 대한 거리다. 이렇게 들어가는. 그 얘기가 들어간 문장이 있어. 이 글은 뭐에 대한 거예요. 어? 정원 갖고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답이야. 물론 조금 길죠? 네, 길어요. 가든입니다. 정원. 생태계 상태의 개념은 집에서 키우는 정원 가든과 비슷하다. 그래서 정원이라는 것은 생태계입니다. 재배자가 구체적인 상태에 지키려고 두려고 하는 상태다. 다시 얘기해서 이 과일과 야채의 최대화를 산출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제가 이렇게 나왔어. 가든이 나왔어. 뭐 해야 돼? 과일, 야채의 생산이 최대로 나와야 돼. 여기에서 이것을 성취하려면 재배자가 항상 intervene, 간섭하다 뜻입니다. 이 생태계의 다이나믹, 역학관계에 항상 개입해야 된다. 그래서 땡땡하고 요 땡땡이 이제 그 구체적인 예시를 끌어준 겁니다. 뭐 해야 돼? 이 재배자가 잡초도 뽑아야 돼. 그리고 이렇게 가로 remove 1 잡초도 뽑아. 그 다음에 약초도 뿌려. 얘가 살충제면 살충제 뿌려. 그리고 fence off 울타리도 쳐. 그래서 패치라는 건 이제 자기가 기르고 있는 텃밭의 부분을 패치라고 해요. 그래서 벌레랑 다른 동물들이 이 자기가 키우는 야채를 먹는 걸 막으려고 컨스텀 먹다. 그래서 잡초 뽑고 그리고 살충제 뿌리고 그리고 펜스 친다는 얘기죠. 이것이 keeping the ball on a slope다. 어렵죠? 자, 근데 여기에서 좀 어려운 표현이 또 뭐냐면 이 얘기야. 이게 산이 있어.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두면 이게 그냥 두는 거야. 스테이블하는 거는 공은 내려가겠죠? 네, 공은 내려갑니다. 공이 내려간다는 건 뭐야? 잡초도 생기고
동식물이 와서 뜯어먹고, 이게 스테이블이야. 말 그대로 그냥 생태계 그 자체, 생태계 그 자체는 안정화된 겁니다. 근데 내가 딱 막아버려. 즉, 공이 굴러가는 걸 막아. 얘가 언스테이블. 즉, 인간이 개입을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 하려고? 작물을 최대화하려고. 이해돼? 네. 그래서 이 스테이블이라는 표현이 말 그대로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작물이 무성하게 자라고 공이 그냥 굴러가게 두는 거야. 그럼 공이 굴러가지 않게 둔다는 얘기는 여기를 쳐서 울타리를 치고 스프레이 뿌리고 뭐 잡초를 제거하고 이게 계속 관리한다는 얘기죠. 계속 그 자기 텃밭을 관리한다. 그래서 이 언스테이블이 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그 야채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불안정한 생태계 자체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어려웠죠. 이게 3월 단위인데 어렵다니까. 또! 쭉쭉 불러. 어? 없어? 됐어요? 어. 던져봐. 그럼 몇 번이나? 네, 이제 8분이죠. 24분부터 32분. 스타트.
네, 됐어. 네, 시간 됐어, 이번. 네. 4번, 1번, 5번. 몇 번? 59번. 여러분들 이제 무조건 명사 나왔습니다. 명사 끼고 대신 만든 거요. 명대 완, 명대 뿔 다 됩니다. 명사 대신 무조건 맞았다. 2번. 여러분 2번은 뭐 별거 없습니다. 지금 이제 콤마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 끝났어. 그래서 플레이버가 주어, 그다음에 어시스트 위드 얘가 턴줄 동사. 그래서 수일치를 시키고 있습니까? 네, 수일치 시키고 있어요. 플레이버 단수. 그다음 3번. 여러분 얘는 이 오버위치가 나왔을 때는 앞에 콤마 나오면 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오브 뭐 어디였어? 20니까 즉 문장이 새로 주어로 시작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관계대명사로 시작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콤마라는 개념은 문장의 완료란 뜻입니다. 문장 끝. 문장이 새로 시작이 되려면 엔드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엔드가 나오면 이게 문장 새로운 주어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콤마 위치로 가능하다. 콤마 위치 괜찮다. 한 번 더 아니면 괜찮아요. 그럼 4번은 뭐냐면 세레모니스 앤드 리추얼스 콤마 버려. 혹은 뭐 여기까지 봐야 돼. 이렇게 바로. 그러니까 주어가 복수야. 예? 예. 복수 명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does가 아니라 뭐 do 풀어봐라.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형용사 자리는 형용사 자리만 아니면 다 나머지 싹 다 부사입니다. 그럼 얘는 언제 나와? 명사 수식하거나 혹은 주격보어 혹은 목적격보어만 와요. 이거 빼고 다 부사야. 그래서 얘가 앞에 포커스를 꾸민 겁니다. 동사 수식할 수 있죠? 또 뭐 형용사, 부사 다 꾸밀 수 있어요. 얘 세 개 빼고 다 부사야. 그래서 맞는 겁니다. 또! 32번. 32번. 여기가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 있어. 여기 3절짜리야? 제일 어려운 문제 하나. 여기서 요거 그냥 다 한번 해볼게. 제일 어려웠어요. 위대한 과학자들이 좀처럼 한 번 대작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더스는 엄청난 것, 경이로운 것. 뉴턴은 그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뉴턴의 역학 이상으로 그는 중력의 법칙, 그 다음에 칼큘러스, 대수학인가? 칼큘러스? 저거 미분인가 그래요. 그 다음에 운동의 법칙, 그리고 최적화의 법칙 이런 거를 많이 만들어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래서 일단 여기서부터 주제가 시작이 됩니다. 과학자들이 한 번만 히트 치는 게 아니야. 여러 번 대작을 치는 거야. 근데 이 대작을 치는 효과를 1차적으로는 매튜 효과라고 부른다. 그럼 얘네들이 왜 대작을 여러 개 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원인 분석을 하는 거야. 그럼 그 첫 번째 성공을 쳤더니 얘가 과학자에게 적절성을 써. 적절성. 넌 자격이 있어. 자격을 주는 거야. 예를 들어 PhD, 뭐 서울대 교수 자리를 줘. 그럼 서울대 교수를 자리 줬더니 얘가 동료들 인식이 향상이 됐어. 그러다 보니까 더 성공하는 방법을 지식을 깨달아.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높아져. 그리고 자원도 끌어들일 수 있어. 그리고 질 좋은 협력가도 생겨. 그러다 보니까 이 각각이 페이오프, 뭐 보상. 이런 보상들, 성공을 한 번 딱 쳤어. 이니셜 성공을 했더니 그에 연달아 생기는 추후 보상들이 또 다른 성공을 일으킬 가능성을 높이게 한다. 이게 매튜 효과. 그러니까 연쇄작용을 시키는 거예요.
한 번 성공. 걔 때문에 돈 받았어. 돈 받으니까 지위도 높아졌어. 주변에 사람도 좋아졌어. 성공을 또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여기까지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론을 정립하는 거예요. 왜 성공을 여러 번 할 수 있는가. 이제 여기까지가 매튜 효과. 옛나지? 근데 이 얘부터는 내용이 달라져요. 다른 내용이야. 그거 말고도 매튜 효과 말고도 다른 대안적인 설명이 있다. 이거야. 이게 들어. 대안적인 설명보다 이 위대한 예술가들이 다양한 멀티 대작을 갖는데 그리고 성공을 해. 그런 과학적 열망에 또 성공을 해. 왜? 재능이 탁월하니까. 재능충이야. 걔가 재능이 쌉가능이니까 다른 성공도 그냥 해내는 거야. 앞에서는 이걸 쳤으니까 연쇄작용으로 돈도 벌었고 그것도 하지만 앞에서는 재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얘는 재능이 아주 그냥 넘쳐나는 애니까 성공을 한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이유를 댄 거예요. 가능성이죠. 그냥 가능성. 그래서 빈칸보다 초기 성공은 그냥 얘가 재능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빈칸은 재능이 들어가는 거예요. 재능. 이해돼? 다 보기가 있다잉. 네. 넘겨.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아주 고개를 푹 숙이고 아주 주무시고 있네. 일어나, 혜율아, 일어나, 혜율아. 일어나쇼. 아저씨, 아저씨. 아주 그냥 숙면을 하고 계셔. 자, 또! 38번부터 46번. 해봐.
일어나요. 뭐 이렇게 아주 졸려 죽으려 그래. 네. 네, 시간 됐어요. 네, 이거 다음번부터 연습을 이렇게 해. 이거 니네 지금 약간씩 처지는데? 느낌이? 응? 좀 해석이 다 안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앞에서 풀었던 것보다. 맞아? 아? 있어 보인다고? 이상이 어, 단어가 어려운 건가? 네, 그러니까 주제를 못 찾게 했어요. 약간씩 이게 틀어놨어. 네. 자, 일단 답은 2번, 1번, 3번, 2번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아까 매튜효과 같은 지문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주제가 이게 뭐지? 이게 뭐야?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게끔 아유, 그러니까 2025년도에 벌써 난이도를 뭐가 확 뛰었다는 느낌이 들죠. 3월일 겁니다. 3월임에도 불구하고 몇 번? 그러니까 다행 그냥 어? 네. 33번 볼게요. 자, 봐봐. 얘도 주제 있어. 주제가 다 있어. 얘도 있다.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이거 뭐에 대한 글이야? 단어가 어렵죠. 네. 뭐에 대한 글인가요? 그럼 제스처에 대한 글인 거 알겠어? 이게 얘가 주제입니다. 예. 얘도 있고요. 이거 곳곳에 있어요. 볼게요. 자, 우리가 깨달았을 때 뭐를 깨달았어? 우리가 이제 오류를 말했어. 그리고 포즈는 이제 잠깐 멈춘다는 얘기입니다. 그 오류를 커렉션 하기 위해서 되돌아가려고 멈췄을 때 우리는 이미 그 말을 하기도 이전부터 손짓을 몇백, 0.00초 앞에서 몸짓을 멈춘다. 한번 정리해봐. 말이 있어? 말이 가서 다시 수정을 해야 돼. 하기도 전에 몸짓이 먼저 반응을 한 거야. 몸짓이 먼저 반응을 하고, 그리고 말이 튀어나온다. 이런 순서는, 즉, 내가 어떤 행동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말이 이어진다. 이게 시퀀스입니다. 말과 행동의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안하고 있다. 놀랄만한, 놀라운 어떤 개념을. 얘도 답이야. 얘도 주제야, 이게. 우리의 손이 이미 알고 있더라. 얘도 답으로 나온 거야. 즉, 몸이 알아. 몸은 알고 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 뭐 하기도 전에, 우리의 의식 체계가, 알기도, 이 두는 노우야. 우리의 의식이 알기도 전에, 우리의 몸은 내가 뭘 할지 알고 있었다. 이것이 그런 경우다. 즉, 이런 프라임이 뭐냐면, 알아내고, 준비시키다. 이 단어를 모르면 또 틀릴 수 있죠. 그래서 끝났어. 즉, 제스처가 언어를 준비시킨다. 주제입니다, 이게. 다시, 몸짓이, 몸이, 혹은, 뭐, 몸짓이, 행동이 언어를 대비시키는. 혹은 이제 그 순서에 대한 얘기를 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올바른 단어가 우리의 입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이 소댓은 이제 결과야, 그 결과.
그러니까 몸짓이 먼저 반응을 하고 그리고 결과 바른 단어가 내 입으로 나온다. 사람들이 몸짓을 하지 못하도록 제어됐을 때 그들은 유창하지 못하게 말을 하고 있다. 그럼 이게 주제 됐어? 그냥 내려봐. 다시. 그럼 뭐? 이런 far from 뭐냐면 이런 거 갖다 버려야 돼. 그냥 뭐뭐와 별개로 뜻이야. 태걸로 따라다니다. clumsy 뭐 서투른 companion 동료. 됐어. 이게 전치사고 갖다 버리라고. 그러니까 몸짓이보다 prime a word. 얘가 주제야. 몸짓은 언어를 준비시킨다. 그래서 몸짓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올바른 단어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몸짓이라는 표현이 나타낸다. 이제 리딩 엣지라는 건 우리의 생각을 이제 말 그대로 앞서서 앞선 부분. 우리의 생각의 앞선 부분을 먼저 반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그대로 표현하는 이게 직접적으로 안 나온 건 맞아. 또 한 번 꽈어. 그래서 그래. 또 한 번 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드러낸다. 나타낸다. 우리의 몸짓이 먼저. 그래서 생각이라는 개념을 언어로 보시면 돼. 언어. 그래서 언어를 몸짓이 드러낸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는 컨셉이 아니라 리뷰즈로 봐셔야 되고 그리고 인지 기능과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같이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인디펜던틀리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fter thought가 아니라 before thought죠. 이해돼? 네. 답은 2번. 네. 헷갈리게 많이 나오고 이게 문제야. 예전에는 지금 보기가 한 번에 눈에 확 띄었는데 보기가 안 보여.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 또 잘할 거? 어? 이해가 말아요. 에? 해봐라. 해? 해. 어, 여러분 주제 말해봐요. 주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있다 이거. 주제 있어. 그게 해석이 안 될 뿐인데. 얘가 주제요. 얘랑 똑같은 얘기한 게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우리의 감각이 생각이 미래의 관점에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뭐 이런 뭐 우리 대한민국 역사도 마찬가지죠. 5공화국 혹은 뭐 김대중 정권 또 누구야? 여러분들이 뭐 지금 정치를 얘기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윤석열, 네, 윤씨아 씨. 이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누가 해? 미래에 하는 거죠. 이해돼? 미래에서 과거를 결정한다. 즉 과거에 대한 생각은 미래에 영향받아 다시 얘기해서 미래가 과거에 대한 감각을 결정한다. 이해됐어? 이게 주제야. 또 내려와. 또 있어. 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얘기해서 과거가 뭐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지. 반대다. 리버스 반대다. 앞에 한 얘기 똑같이 하고 있어요. 뭐 과거가 그러니까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미래가 과거의 모습을 결정하는 거다. 내가 답이라고. 이해돼?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with 있죠? 여러분 여기서 또 with 분사구문.
얘가 with 목적어 ing 이렇게 들어. 좀 어려워요. 목적어가 뭐뭐 하면서, 즉 이 과거에 짝대기 버려. 짝대기 버려. 짝대기 버리시고 뭐해? 과거가 뭐 하면서 미래를 결정하는. 다시. 과거는 미래에 의해서 결정을 당해. with 목적어 ing. 목적어가 뭐뭐 하면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와 미래의 어떤 연관성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그러면 future가 들어가는데 연결 디스커넥트가 아니라 커넥트 되겠죠. 네. 미래에 대한 기대치와 연결됐어. 연결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과거로 끝난 얘기가 아니야. 자꾸 미래와 관련된 거야. 즉 방향성. 그래서 과거라는 것은 미래에 가는 방향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네. 모양이 형성된다. 이해돼? 네. 뭐 키워드 잡아내는 거 이거. 어휴. 또 35번은 해? 말어. 35번. 그럼 35번 주제가 뭘까요? 주제. 일단 얘를 봐. 1번까지 혹은 1번 앞에까지를 주제를 보시면 됩니다. 자, 사전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보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어떤 정의를 이해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자, 1번. 종종 사전 속의 정의라는 것이 어떤 독자로 하여금 뼈를 있게 로버스트 탄탄한 건실한 뜻입니다. 언어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 속에 있는 모든 단어를 다 이해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전을 또 이해하려면 기존의 at their disposal,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뜻이야. 다 써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어휘가 있어야 된다. 즉 사전의 단어를 이미 그 사전을 찾으려고 사전책을 폈지만 그 사전 속에 있는 단어 표현도 마음대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어. 얘기야. 다시 말해서 사전은 기능한다. 많은 경우에 뭐로써? 조차 지침서란 뜻입니다. 크로스. 조차 지침서로서. 혹은 번역가로서 뭐랑 뭐 사이에 어떤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단어와 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교차 지침서의 역할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즉 사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사전의 단어를 우린 다 이해 못해. 그리고 그 단어도 또 단어 속의 단어를 또 찾아봐야 돼.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obscure, 난해한 단어들이 사전 속에서 예를 들어 뭐 이런 단어가 있어. 펄치 뭐 이런 단어가 있어. 근데 이 단어는 또 리더들이 알고 있는 단어와 이미 알고 있는 단어를 활용해서 정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전 속의 단어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밖에 없는 거죠. 근데 3번은 뭐야? 하지만 단어들이 있다. 어떤 단어? 정의될 수 있는. 자, 나대기 법비라고 하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정의될 수 있는 단어들이 있다. 이건 뭔 개소리죠. 여러분, 얘는 지금 사전 속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전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지목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다. 이렇게 사전에 얘기가 없어요. 사전 속의 단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주제야. 이해돼? 96번은 이해해봐라. 넘겨? 어? 넘겨. 자, 다 해봐. 끝까지 다 해봐. 15분.
음, 음.
그때 내가 2021년 단어만 줬던 것 같은데? 맞아? 단어 맞아, 필요해요? 어? 단어 맞아줘? 지금 2021년 3월 단어만 나갔어요. 6월 단어를 안 줬어. 이거 하고 6월 거 줄게. 2021년 6월 거. 접수돼, 접수. 큰 차이가 있나? 응? 오이, 잘했네. 저번 70점 넘더만. 응. 이게 어려웠어요. 좀 어려워요. 왜 이렇게 자꾸 어려워지는지 모르겠어. 어휴, 많이 올랐네. 응? 아니, 안 풀어도 돼. 이게 시간 안에서는 풀면 좋긴 한데요. 근데, 다음번에는 45분하고 18분부터 45분 거 다 넣을 거야. 다 집어넣을 거야. 그래서 이게 시간 할애가 도표를 빨리빨리 풀고 40번도 그 뒤에 42부터 5번까지를 그래도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몇 번? 40번? 40번. 여러분, 이게 주제 있어, 이거.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크게 봤더니 바뀌는 거 없죠? 바뀌는 거 없어요. 주제가 나와 있어. 이거 어디 있어? 얘야, 얘. 처음에 나온 거야. 뒤에는 다 예시입니다. 이게 다 예시고요. 물론, 이렇게 봐도 되고, 혹은, 이제 거꾸로 내 저번 B부터 잡아낸다고 했죠. 근데, 뭐, 이거 저거 다 해봐. 그냥 다 적용시켜봐. 보시면, 그 구름감의 종종 상호작용이 unequal하다. 얘가 키워드입니다. 불공평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반영되어 있다. 많은 사례에 있어서 언어의 차용이나 언어의 어떤 구성이 그래서 이게 여기서부터 그 팩트에 대한 사실을 내용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동격적 속사. 그래서 언어 차용이 점차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어디서부터? 큰 강력한 집단에서부터 힘이 강력한 집단에서 힘이 덜 강력한 집단으로 언어가 이동하고 있다. 이게 주제야. 주제로 나왔는데 그럼 이제 뒤에 부분이 한번 볼게요. 얘를 봐봐. 이렇게. 자, 몇몇 경우 그 시드니의 호주에 뭐 이런 언어가 있대. 대략 봐도 소수민족이죠. 뭐 소수민족의 단어야. 이 언어의 경우에 이 토착민입니다. 토착민 원주민이야. 원주민 언어에서 몇몇 단어를 빌려온 것들이 영어로 들어왔어. 그랬는데 이 언어의 토착민의 소수민족의 언어 어떻게 했어? 말살됐어. extinction. 없어졌어. 사라진 거야. 뭐하고 난 다음에 또 나와있죠? obliteration. 그것을 말하는 소수민족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 그 언어 체계는 멸망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B로 내려오면 얘는 이제 드라그, 뭐 다로그 이 상황에서 언어 체계가 후자의 경우 B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다로그라는 언어가 멸망한 겁니다. 사라진 거예요. 사라졌다. 그러니까 사라지다는 얘기는 vanish, disappear 밖에 없다. prevail, prosper, 번영하다, 번성하다, 퍼져 있다, decline, 하락하다. 그리고 첫 문장에서 이게 다 뭐야? 언어의 불일치, 사회적인 어떤 그 불평등성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앞에 unequal이라고 나와있지. 그래서 그 윗부분은 A. 이해돼? 네. 또
39번. 39번. 이거 어렵다. 얘도 어려웠어, 얘. 자, 박스를 일단 먼저 한번 해석해 볼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일상 언어에 용어가 없다. 뭘 해? 기억력에 대한 얘기라고 했죠? 얘를 보고 해. 갖다 붙여. 그것을, 잠깐만, 네. 여기, 쏘리. person.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갖다 붙여. 네.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경험한 그러니까 확실하게 다시 무언가를 경험했는데, 그 무언가를 경험했던 기억에 대한 추억이 확실히 아닌 걸 설명하는 용어가 없다. 말이 어렵죠? 즉, 이 다음부터는 예시로 나왔고, for example로 나왔고, 어떤 메모리에 대한 얘기가 뒤에 연결되면 됩니다. 그 메모리 나온 거 어딨어? memories. 이렇게 나와. 예시지, 예시. 네. 이렇게 봐도 돼. 그리고 이제 such a thing이라는 게 such a thing이죠. 그런 거. 그런 게 일반 메모리라고 기억하는 일상 언어에 관련된 용어가 없는 게 such a thing. 근데 이거 해석이 어려워. 해석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라는 표현의 어떤 예시가 나왔다? 그럼 메모리가 뒤에 연결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추론하는 게 더, 네. 기억하기 빠를 수 있어요. 또! 98번. 자, 여기서, 앞에서부터 볼게요. 지식이라는 것은 그것의 유용함을 증명한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긴 다 해볼게.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비록 과학은 규칙을 바탕으로 한 절차일지라도 그것은 꽤 창의적인 과정이라는 것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자, 컨젝처 알아나? 이거 나는 알아나? 여러분, 얘가 추측이라는 뜻이에요. 추측. conjecture. 추측, 추론. 니네 학교 기출일 거예요, 이거 conjecture. 니네 학교 막 여기저기서 단어 뽑아. 짜증나네, 학교. 막 단어가 본 적도 없어. 학교 책이 없어? 모고 없었어. 근데 예전에 모고 나왔어. 이런 거. 자, 추측이라는 단어는 철학적인 발명이다. 이런 쿡트업은 만들어졌다는 얘기. 다소 신비하게 만들어진 거다. 뭘 통해서? 정신세계를 통해서, 또 어떤 정신적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컨템플레이션, 또 체크 같은 겁니다. 사고. 얘도 같은 거. conjecture, contemplation. 같다. 우리가 조심스러운 사고를 통해서, 추측을 통해서, 다시 조심스러운 사고라고 부르는 정신적 계산을 통해 우리 마음에 의해서 신비하게 만들어진 것이 철학적 발명이다. 추측이라는 것이. 하지만 가설이라는 것이 현실에 반해서 검증이 될 때까지 그것은 아직 지식이 아니다. 그럼 잘 봐. 여기서 이게 지시어가요. 여기 잇 이게 다른 게 하나 나와. 그러니까 가설. 다시 가설이 검증이 될 때까지 가설은 지식이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가설은 여러분 봐봐. speculation 발표. 이 세 개 다 같은 거. 요거 세 개 다 묶어. 기억해. conjecture, contemplation, speculation. 추측을 나타내는 정보일 뿐이다. 이게 다 it은 뭐예요? 2번까지 it은 가설입니다. 즉 정보가 아니에요. 얘는 정보가 아니다. 근데 it은 3번의 it은 몇 번의 실험을 하고 얘를 봐봐 이렇게
실험적 어떤 과정들이 잘못된 이론을 제거를 하고 남은 거다. 그러니까 얘는 뭐다? it은 실험이 하고 남은 거야. 실험을 하고 살아남은 거야. 그게 뭐다? 지식이지. 그리고 난이도가 거의 높았어요, 이거. 그러니까 가설은 지식이 아니야. 근데 지식은 가설을 살아남은 거야. 이해돼? 과학자 아저씨. 어? 그래서 it은 논리집니다. 어려웠어요. 또! 응? 또! 됐어? 없어? 응? 오늘 이렇게 일찍 끝난다고? 40일 40이네. 맞아 틀렸어. 얘 어때? 해요 말아요. 어? 해 말아. 안 해도 돼? 어? 안 해도 돼? 몇 점이야? 점수 봐봐. 80이요? 오메 미쳤네 이거. 이거 왜 이렇게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 점수가 나쁘지 않은데? 이렇다고? 잠깐만 지금 그럼 남은 시간은 단어 가자. 여러분들이 지금 단어가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인다. 그럼 지금 이거 한 2025년 3월 단어로 갈게요. 이게 3월 거 단어 장난 아니었지? 쌤 가져갈게. 가져갔는데 이거는 물론 내가 학원 측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걷어가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거를 차곡차곡 모아서 모르는 단어 싹 다 뒤지고 그 해석까지 원래 다 해보셔야 이게 진짜 내 거 되는 거야. 지금 이제 시간 안에만 들어오려고 어탈키를 했어요. 어. 지금 한 15분은 단어 외우고 가. 네, 그냥 못 보내겠어요. 응? 아니 뭐 폰만 하나 가시게요? 좀 해봐. 그래요. 네, 어머니를 구해드려. 어? 이해돼? 네, 알았어요. 응, 응, 응.